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30일 MPO 지원센터에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주제로 시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포럼 당신은 누구의 이웃입니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일반 시민 패널과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회적 우정은 박 시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꺼낸 화두로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어 이중 주차하거나 외부에 주차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에 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들이 놀이터나 화단들을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A씨는 저녁 8시가 되면 주차 공간이 꽉 찬다며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아파트 밖 공터에 주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600대의 차량을 입주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340대만 수용할 수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놀이터를 줄이거나 없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 등록 대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교통정책과는 요즘은 한 가구당 기본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과 함께 소득 증대가 맞물려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그에 비해 전주시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함께 전주시 주차장 시행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놀이터와 녹지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DN 장소라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30일 시청에서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 등과 대전광역시 사회적 기업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에서 추천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전액 보증서 및 고정 보증료를 적용해 보증 우대를 취급합니다. 대전시는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금에 대해 이자 차액 3.0%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전시 소재 사회적 기업의 금융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남원시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지난 28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됐습니다. 남원 운봉구원을 중심으로 고대문화 연구의 중요한 유적인데요. 삼국시대 무덤 축조 기술을 알 수 있어 더욱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에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오는 28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됩니다. 이는 호남 지역에서 가야 유적으로는 첫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제지 세력, 대가야,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이는 5, 6세기 남원 운봉구원을 중심으로 백제와 가야 지역의 고대사와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군의 범위는 40필지로 무덤의 전체 분포권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을 통해 남원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보존 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8개 새로 일하기 센터가 공동으로 지난 29일 시청에서 2018 인천 여성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1,5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재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장 채용관에서는 30여 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170여 명의 채용을 목표로 현장 면접을 진행했고 간접 채용 280여 명의 취업을 연계했습니다. 또한 여성 일자리 사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방송인 원미연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향후 청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전국의 헌혈자는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전라북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하루 헌혈자 집계를 보면 전북은 1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 전북 경제 침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권의 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 이탈과 함께 헌혈자 수도 급감해 전북 지역 혈액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국 헌혈자는 2016년 280만여 명에서 2017년 300만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전북 헌혈자 수는 2016년 11만 6천여 명에서 2017년 11만 4천여 명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헌혈자 수를 보면 3월 25일 하루 기준으로 서울이 2,143명으로 가장 많이 헌혈을 했지만 전북은 116명으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혈액원은 전북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 GM 공장마저 폐쇄를 앞두고 있어 헌혈 가능 인구 이탈 심화로 헌혈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헌혈자에게 공용 주차장 감면 혜택과 공무원 헌혈 공과 처리 등의 장려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공원 예정 부지 406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북 경주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의 안정화를 돕기 위해 융자 추천을 통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필요 시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인데요. 시는 우선 이번 달 중 361개 중소기업에 7억 8천만 원의 2차 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에 이어 오는 9월 500여 개 중소기업에 14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이 실시됩니다. 소방활동 장애요인 강제처분 시범 운영은 광주를 포함한 서울과 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오는 5월까지 2개월간 시행한 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재난 현장 출동 및 현장 활동 시 발생하는 소방활동 장애 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강제 처분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 품목에 대한 유통 마진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맹점이 가맹 본사로부터 구입 요구 품목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규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인데요. 가맹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필수 품목의 시중 단가나 도매가보다 높은 이윤을 붙이는 것을 차액 가맹금이라 하는데 본사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적인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남 여수시 낙포동 사포부두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분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도씨 이상 상승하는 5월에서 6월경 첫 환자가 발생해서 8월에서 9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하는데요.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이 비브리오 폐혈증균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안전신고 대상은 봄철 축제장 내 위험요인, 등산로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 위험 요소들입니다.
안전시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